추가 할인 태가까지 다 적용한다면 29만 원대, 비싸도 57만 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꿀팁들을 알고 가입하는 사람과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차이는 보험 전문가 보험 조각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싼가 하고 놀라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새로 차를 구매해서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첫 차 보험료가 이렇게나 비싸 하고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 오프라인 대비 20% 이상 저렴하다고 각 보험사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100만 원에 가입할 걸 80만 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소리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느냐? 다이렉트 보험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다이렉트라고 적어두지만 진짜 다이렉트, 즉 보험사와 바로 연결돼서 내가 직접 가입하는 곳이 있고 중간에 수수료를 떼어가는 사이트들도 있고 이걸 구분해야 하는데 보통은 그걸 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다이렉트인 줄 알고 가입을 하지만 더 비싸게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을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보험 다모아를 검색해 주시고요. 이곳은 금융당국이 운영하는 공식 비교 사이트입니다. 광고성 사이트가 아니라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자동차 보험료 비교 하단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 비교로 들어가시고 그리고 개인 인증을 하셔야 되는데 간편 인증,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 편하신 방법으로 인증을 해주세요. 갱신 계약이신지 신규 계약인지 체크를 해주시고 저는 신규 계약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내 차가 어디 차량인지 자동차명은 무엇인지 등록 연도와 세부 차명, 세부 항목 등을 입력해 주시고요. 다 입력을 하셨다면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대인배상 원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대인배상은 기본적으로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보상해주는 특약이고요. 사망 시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 시에는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는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대인배상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죠. 단순한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대인배상 원 한도 내에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교통사고로 인해서 40대가 사망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상해를 입는다면 과연 이 기본 한도로 충분히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정년까지 벌었을 미래 월급, 퇴직금, 유가족 위자료, 장기 간병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수억 원을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인배상1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인배상2를 가입해서 대인배상1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부분을 보험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 한도가 무한인 거죠. 제한이 없고요. 대인배상1만 있다면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니까 사고라도 난다면 정말 큰일 나겠지만 대인배상2가 있다면 경제적으로 큰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을 보험사가 책임지고 보상하니까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꼭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대인배상 1, 2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필수다. 이렇게 개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료도 무한이냐 아니냐 보험료 차이 얼마 나지도 않습니다. 다음은 대물배상이고요.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또는 재물에 손해를 끼치면 보상하고 최소 2천만 원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보시다시피 10억을 가입하냐, 2억을 가입하냐, 5억을 가입하냐 보험료 차이가 몇백 원 수준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 몇백 원 아끼자고 2천만 원, 2억 원 이렇게 가입할 게 아니라 10억 원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만약 외제차와 사고가 나서 총 대물 피해액이 6천만 원이고 내 과실이 80%라면 4,800만 원 전액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몇백 원 아끼자고 대물 3천만 원까지만 가입한 사람은 나머지 차액 1,800만 원을 오로지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요즘 벤츠, BMW, 아우디 같은 외제차들 도로에 많이 돌아다니고 더 비싼 차량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 람보르기니라든지 포르쉐, 벤틀리 이런 고가 차량과 부딪힌다면 정말 아찔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 한 번으로 내 재산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10억 한도로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기 신체 손해인데요. 이 부분은 자기 신체 손해와 그리고 자동차 상해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자기 신체 사고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특약이고, 다친 부위와 심각도에 따라서 상해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자기 신체 사고는 자손이라 줄여서 부르는데, 이 자손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과실상계가 적용이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내 과실 비율만큼 보험금이 삭감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격해서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으로 입었다면, 남편은 부상 등급 12등급으로 3개월간 입원 치료를 하고 과실 비율 100%로 잡혀서 총 손해액이 795만 원 발생했는데, 치료비는 12급 한도로 해서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자동차 상해, 줄여서 자상을 가입을 하셨다면 과실 상계 없이, 즉 내 과실이 100%라고 해도 보험금 삭감 없이 795만 원 전액 보상받습니다. 치료비에 일을 못하면서 발생하게 된 휴업 손해비에, 위자료에, 기타 손해배상금까지 다 해서 말이죠. 자상은 내 삶 전체에 미치는 경제적 피해까지도 폭넓게 보상받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상을 가입하냐, 자손을 가입하냐,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고민하실 거 없고, 자동차 상해로 최대치로 준비를 하셔야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소중한 내 가족과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무보험차 상해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특약이 바로 무보험차 상해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도망가 버린 상황에서 내 몸과 가족을 지켜주는 특약입니다. 가해자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뺑소니처럼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보상을 청구할 보험사가 없을 경우 내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특약입니다. 즉, 가해자에게 보상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장 장치인 거죠. 그러니 이것도 필수로 가입을 하시고, 보상 범위도 정말 넓은데 단순히 운전자 본인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장입니다. 나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우리 가족 중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로 다쳐도 이 특약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고, 전동 킥보드 사고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사고 많아졌죠. 개인형 이동장치, 아직도 대부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미성년자거나 보상 능력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럴 때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 위자료 등 보상받을 수 있고요. 보험은 내가 잘못했을 때 대비를 하는 것뿐 아니라 상대가 무책임할 때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특약은 내가 아무리 주의해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고를 대비하는 마지막 방어선이고요. 소액으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최소 2억 이상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음은 자기 차량 손해인데요. 줄여서 자차라고도 부르죠. 자동차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고, 이 경우 발생 당시 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 가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른 차량과 충돌해서 내 차가 파손된 경우 이 특약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고, 혼자서 벽이나 기둥 등에 부딪혀 발생한 단독 사고도 되고,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침수된 경우도 되고, 초보 운전이거나 고가의 차량이라면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자기 부담금이 있다는 건데, 물적 사고 할증 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했고 사고 금액이 20만 원이면 최저 20에서 최대 50만 원을 부담하므로 보험금을 받을 게 없고요. 사고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내가 부담하고 80만 원을 받게 되고, 사고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이면 사고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300만 원이라면 내가 부담해야 하는 건 20%인 60만 원이 아닌 최대 금액인 50만 원만 내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럼 2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단 주의할 점은 200만 원이 넘었으니 할증될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자차 특약을 가입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자차가 보험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차를 빼셔도 괜찮은 분들은 사고 났을 때 폐차할 확률이 높은 차량, 고장나도 차량이 저렴하니까 그냥 내 돈으로 수리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운전 경력이 오래돼서 사고 날 걱정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본인 선택에 의해서 가입을 안 하시기도 하시는데요.
단 사고라는 게 안 나고 싶어도 안 날 수가 없죠. 내가 조심해도 어떤 변수들로 인해서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나처럼 조심한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폐차하실 게 아니라면은 가입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은 긴급 출동 서비스인데요. 긴급 견인, 비상급유, 잠금 해제, 배터리 충전, 긴급 군환, 타이어 펑크 수리, 차가 갑자기 멈추거나 문이 잠기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견인 거리를 10km, 60km 등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짧게 설정하게 되면 긴 거리를 견인할 때 추가 요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싼 티각이 아니므로 처음부터 길게 설정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물적 사고 할증 금액 기준입니다. 갱신 시 물적 사고로 인한 보험금 수준에 따라 할인 할증 적용 등급 변동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데 물적 사고란 사람이 다치지 않고 재산에만 손해를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다른 차를 긁었다든지 건물 벽을 들이받는다든지 가드레일 혹은 가로등을 파손한다든지 이런 물건이나 재산에 피해를 준 사고를 말하고요. 이러한 기준 금액을 200만 원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수리비가 이 금액을 넘어가면 할증 대상이 됩니다. 100만 원을 내고 있던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돼서 내년엔 1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물적 사고 금액이 몇 천 단위면은 보험료가 15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고요.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의도치 않게 한 번씩 차량을 긁는다든지 자잘한 사고가 종종 일어날 수도 있죠. 이 물적 사고 할증 금액이 낮은 사람은 해당 금액 초과 시에 3년간 할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설정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 처리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하거나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할증 금액이 몇십만 원 단위로 크게 리턴이 될 수 있고 사고 건수도 많아지면 할증 금액도 커지니까 최대로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 운전자 범위는 나와 배우자만 하면 부부 한정으로 하시면 되고 부모 자녀 등도 한다면 가족 한정, 나의 형제 자매도 한다면 형제 자매까지 추가를 하시고 친구나 회사 동료가 운전을 할 수도 있다면 누구나로 설정하시면 되는데 당연히 범위가 넓어질수록 보험료는 좀 더 비싸질 수 있고 운전자 범위를 좁게 할수록 저렴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추가 특별 약관을 가입해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시킬 수 있는데요. 티맵 점수에 따라서 블랙박스가 있냐 없냐 또는 자녀가 있냐 없냐 3년 이상 무사고냐 어라운드 뷰가 있냐 첨단 안전장치가 있냐 없냐 등 이러한 기능들에 따라서 자동차 보험료 할인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예상 납입 보험료를 비교해 볼 수 있고 저렴한 데는 39만 원 정도 비싼 곳은 80만 원대가 넘어가게 되고 추가 할인 혜택까지 다 적용한다면 29만 원대 비싸도 57만 원대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꿀팁들을 알고 가입하는 사람과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의 보험료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겠죠. 자동차를 1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러한 금액들이 모인다면 아주 큰 금액이 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비교해서 최저가로 가입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사회초년생 분들도 계실 텐데 사회초년생 분들이 바로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차량을 부모님 명의로 등록을 하고 가입자도 부모님으로 설정하고요. 그럼 부모님이 운전자 범위를 자녀 추가해서 가입하는 방법인데 그럼 부모님과 자녀분만 운전이 가능할 것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가 가입자 나이, 운전 경력, 사고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보험료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쭉 부모님 명의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계속 경력을 쌓다가 30 정도 넘어가면 자동차와 보험을 내 명의로 바꿔서 단독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서 이전에 부모님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운전 경력 인정자로 등록될 수 있게 처리해달라 요청하시면 되고요. 보험사에서는 가족 관계 증명서, 운전자 추가 등록 등을 확인해서 간단하게 처리가 되고 이것 외에도 군 운전병 경력이 있다면 병적 증명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해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 경력도 재직증명서, 퇴사증명서 등 관공서나 법인체에 근무했다는 경력을 증빙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서 가입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뭐 해외 자동차 보험 가입 경력도 해외 보험사의 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경력 인정이 가능하고 택시, 버스,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력도 증명할 수 있는 공제조합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 꼭 저장하셨다가 자동차 보험 갱신 시점 다가오시거나 신규로 가입할 때 그냥 가입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꼭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그러니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